안녕하십니까. 기출 해설 시간입니다. 계약 강론의 매매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교환, 임대차 두 개 나왔죠. 교환 계약은 양당사자가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약정이 교환 계약이죠. 예를 들어 갑은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런 갑에게 B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양당사자가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며 낙성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이고 원칙적으로 일시적 계약이죠. 교환계약은 중요한 게 이전하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에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 갑이 넘겨주기로 하는 A 토지는 2억짜리인데 을이 넘겨주기로 하는 B 토지는 1억짜리다. 그럼 차익이 1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1억 차익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다른 재산권으로 보충할 수도 있고 금전으로 보충할 수도 있죠. 특히 금전으로 보충을 할 때 요거는 이제 보충금이라고 부르면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환계약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이 갑에게 B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면 당사자는 교환계약상 의무는 전부 이행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보충금이죠. 즉 을은 B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만 하면 교환계약상 의무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환계약상 의무불이행, 즉 교환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다 보니까 만약에 을이 B 토지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교환계약상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마치 매매대금 미지급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은 아니다. 하지만 대금 미지급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갑은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론을 구성하게 됩니다. 보충금 개념하고 교환계약상 채무는 재산권 이전이다. 이걸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상계약이니까 담보책임 지문이 나오고요.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든가 위험부담에 관련된 지문들 당연히 교환계약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31번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유상 쌍무계약이죠. 그 다음에 니은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했을 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유상계약이니까 당연히 뭐가 적용될 수 있어요? 담보책임 부담하게 됩니다. 리을은 뭐 우리가 민법 총치에서 봤던 거죠. 시가를 속이거나 시가를 묵비했다. 침묵을 말하는 거죠. 위법한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죠. 위법한 기망이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 이게 위법한 기망이에요. 이걸 위법한 기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 이게 위법한 기망인데 시가를 묵비하거나 시가를 속인 것은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결국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겠죠. 리을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교환계약은 이렇게 최근에 사례 형태로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갑은 자신의 2억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갑은 건물을 을에게 넘겨주고요. 을은 토지를 갑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교환계약이죠. 근데 이 건물과 토지에 차익이 있으니까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 지급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토지 플러스 1억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 보충금이 되겠죠. 갑은 2억 상당 건물을 넘겨주고 을은 토지 플러스 1억을 주기로 한 겁니다. 분류식 계약이죠.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 두 번째,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지지요.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죠. 3번 을의 보충금 1억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되는가? 그렇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이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죠. 그냥 해제라고 나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교환계약은 재산권 이전이 교환계약상 채무니까, 교환계약상 의무, 계약상 의무를 채무라고 하니까 재산권 이전이 교환계약상 채무예요. 즉 보충금 1억 원 지급은 교환계약상 채무가 아니야. 따라서 이걸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환계약상 채무 불이행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마치 대금 미지급과 똑같이 지급해서 교환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4번 계약을 체결한 후에 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럼 갑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죠. 갑의 채무가. 그죠? 이때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고요.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이죠. 자, 위험 부담은 요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즉 갑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건물 인도 의무를 면하는 대신 을에게 땅을 넘겨라, 보충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다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불능이 된 채무의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죠.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을의 지체 중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지체 중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하면 갑의 채무가, 채무자 갑의 채무가 채권자 을의 과실로 건물이 소실되어 불능이 됐으니까 을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죠.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을은 건물 토지 넘겨줘야 되고 보충금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5번 보충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으로부터 건물을 먼저 인도받았어요. 자, 우리 매매에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건을 인도받으면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라 그랬죠. 매매에 있죠. 다시 한번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건을 인도받으면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제가 있죠.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만약에 물건을 인도받고 대금 지급 기한은 한 달 뒤야. 대금 지급 기한이 따로 있어. 이때는 이자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동일 기한으로 추정하니까 을은 건물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보충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를 먼저 받았으니까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인도받은 날부터 보충금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